네, 오늘장 랭킹 5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이슈를 봐야 될까요? 그리고 이에 따른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이 시간 함께 꾸려가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5가지 이슈에 대한 이야기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네. 저희가 사실은 어제도 자동차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도 첫 번째로 꼽아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질문 많이 그냥 하시잖아요. 네. 현대기아차 언제 가나요? 이거 그냥 갖고 있으면 가긴 갈까요? 라는 질문을 많이들 하실 텐데 대표님께도 네. 지금 이 순간에는 어떤 대답을 주실 수 있을까요? 이제 갈까요? 시동은 걸었나요? 그렇죠. 지금 네. 부릉해서 부까지 간 것 같은데 괜찮을까요? 릉해서 네. 우왕까지 나와야 되는데 네, 가요? 그게 아직은 안 나오고 아하. 있죠. 그게 조금 아쉬운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자동차 관련돼서 이제 약간 화해 무드로 가게 되면 이제 또 러시아 공장 재가동 네. 이런 쪽에서 좀 정상화로 가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고민 중에 하나가 현대차가 그게 다가 아니었죠. 그거는 그렇죠. 고민 중에 일부분이었죠. 그렇게 되면은 실질적인 문제, 그래서 낙폭화됐고 소외됐고 그런 건 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뭔가 변화가 되긴 돼야 되는데 네. 그게 하나 검은 먹구름이 하나가 사라진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지금 좀 기후는 아직까지는 그렇다고 맑게 갠 상황은 아니겠죠. 그러면 단순히 오늘장까지 나오는 이 빨간불을 지수 대비로 잘 가게 돼서 기대감은 높지만 네. 그냥 단순히 기술적 반등으로 봐야 되는 걸까요? 저는 그렇게 보고 싶고요. 네. 아직까지 자동차 쪽에서 출하량을 강하게 개선시킬 만한 쇼티지에 대한 부족들이 나와서 이제 출고하면은 차 바로 나와라고 할 수 있을 정도가 아직은 아니죠. 그렇죠. 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여전히 좀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기가 좀 힘들 것 같고요. 네. 개인적으로는 지금 그냥 혹시나 뭐 전에 물을 타셨거나 아니면 좀 어느 정도 다음 변화를 생각한다고 하게 되면 차라리 조금 줄여놓으셨다가 네. 다시 보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으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네. 그래서 지금 낙폭과대와 여러 가지 흐름들이 살짝 개선된 부분들은 있겠는데 실질적으로 아직 자동차에 대한 온기는 확인되는 건 좀 시간이 걸리겠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시간이 온 거는 뭘로 확인을 할 수가 있을까요? 반도체 쪽에 수요 공급 이 논리가 좀 풀려야 될까요? 아니면은 뭐 로봇도 있고 뭐 중고차도 있고 모멘텀 기대감은 많은데 반영도 안 되고 해결도 안 되고 있어서요. 어디를 봐야 됩니까? 출하량이죠. 출하량인데 또 하나 이제 주목해야 될 게 자동차에 대한 이제 수익성 문제도 나올 수 있겠죠. 지금 현대차 입장 쪽에서는 차를 만드는데 네. 예전보다 원자재 가격들 대표적으로 철강도 가격이 올랐습니다. 아하. 그렇죠. 그리고 또 안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부자재도 인플레이션의 압력 때문에 가격이 올랐을 겁니다. 네. 그러면 그거를 다 감안하고도 충분하게 소비자 가격들 죄송합니다. 저희 소나타가 그랜저로 할게요. 네. 그랜저가 예전보다 한 500만 원 올랐습니다. 라고 했을 때 소비자가 이를 충분히 감안하고 그래 그냥 그랜저 사겠어 라고 나올 수 있을까요? 그건 힘들 것 같아요. 네. 만약에 그게 안 되게 되면은 가격을 그대로 둔다라고 하게 되면 약간 수익성이 훼손이 되겠죠. 그렇죠. 네, 이런 부분들도 생각하게 되면 아직까지는 그렇게 가격 전가가 강하게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쪽에서 고민할 게 좀 여러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완성차는 기다림의 시간이 아직 조금 더 많이 필요하고 그러면 대표님 네. 차라리 부품 쪽은 기대 요소를 조금 더 짧은 기간에 좀 보여줄 수 있을까요? 근데 위축이 심했던 거에 대한 변화는 좀 네. 나오지 않을까라는 관점 쪽에서 네. 아마 지금 어떤 자동차용 반도체와 관련된 기판 쪽의 대표 주자 뭐 해성 DS 네. 같은 경우는 저점에서 그래도 먼저 반등하면서 좀 꿈틀거리고 있거든요. 이런 쪽은 좀 더 낫지 않나 생각되고 있고 또 하나 한국 단자 같은 경우도 그동안에 여러 가지 전장 부품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가 구리 가격들이 올라오다 보니까 실적에 부담감을 받았었는데 네. 안정되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좀 변할 가능성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그나마 좀 더 빨리 변화가 될 수 있는 종목들이 뭘까라는 걸 찾는 게 더 좋다고 생각들고 있습니다. 사실은 어제 뭐 자율주행 쪽에 만도에 대한 기대감도 살짝 있어서요. 네. 조금 더 뭐랄까 이 원자재와 연동하는 쪽 말고 신성장 동력으로 자동차 섹터 내에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쪽도 혹시 있을까요? 어제는 만도, 네. 오늘은 현대위아 뭐 이런 식으로 네.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게 지금 뭐 앞으로 글로벌 전기차 업체 쪽에서 그래도 충분히 공급하면서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알아주는 대표적인 전장 회사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마찬가지로 전장도 차량이 출하가 돼야겠죠. 같은 네. 맥락에서 이해를 해야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게 되면은 지금처럼 소외 이후의 반응들은 기대를 하겠지만은
그 추세적인 흐름들 쪽에서는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짧게 정리를 하면 자동차주에 대한 접근은 아직 기다리고 타이밍을 노려보자로 해도 될까요? 유예. 예. 이후에 네. 알겠습니다. 예. 이후에 네. 그 타이밍이 오면 저희가 다시 한번 체크를 꼭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이밍에 대한 고민 있는 쪽은 자동차뿐만이 아닙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이슈도 마찬가지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반도체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사실은 저는 개장 전에 뉴스를 쭉 보고는요. 오늘 반도체주 강하겠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마이크론의 실적 좋았고요. 그리고 신정부에서도 뭐 TSMC만큼 삼성전자 밀어주겠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면서 세제 혜택. 뭐 호재는 충분한 것 같은데 왜 형님들이 요지부동인지가 궁금합니다. 반도체주. 호재에도 이렇게 반응이 없다는 오늘장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이걸 먼저 질문을 드릴게요, 대표님. 네, 일단은 삼성전자가 쏠리는 눈이 상당히 지금 그렇게 해서 긍정적이지 못하다고 봐야 되겠죠. 이게 가장 큰 핵심인 것 같고, 지금까지 나왔던 삼성전자의 여러 가지 전략들이 생각보다 제대로 되지 않는 게 아니냐라는 이제 노이즈가 나오기 시작을 하죠. 네. 그래서 지난번에 나왔던 단순하게 GOS 문제가 결국에는 비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여러 가지 부담감들, 그러니까 수율이라는 얘기는 분량도 그만큼 많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수율이 제대로 안 나온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역점으로 두고 있는 비메모리 쪽에 대한 부담감들이 같이 나온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나 뭐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겠지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일단 잘하는 건 잘해. 오케이. 하지만 그 외 플러스 알파로 밸류를 더 주겠다라고 하는 입장들이 약간 속도가 안 나오고 지금처럼 정체 또는 노이즈가 많다고 하게 되면 주가에 대한 부담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네. 그를 통해서 이번에 1분기 실적도 생각보다 좀 덜한 거 아니야? 라고 하는 부담감들이 같이 주가에 반영돼 있기 시작하게 되면 지금 주가가 보여지는 것처럼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 있고요. 기다리게 되면 또 기술의 삼성인데 네. 뭐 또 열심히 하겠죠. 하지만 그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는 관점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은 1분기 실적 뚜껑 열어보고 그다음에 또 보니까 이번에 금요일 날인데 네. 이때 이제 또 사업부가 통합이 되죠. IM 사업부랑 CE 사업부, 그래서 가전 쪽과 모바일 쪽이 통합돼서 뭔가 또 다른 변화의 혁신의 예. 바람을 좀 일으키는지 이것도 좀 체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아직은 삼성전자에 대한 자신감은 떨어진다.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저도 기대했습니다, 오늘. 네. 환율도 좋고 너무 좋았어요. 네. 그 외부 요인들이 참 좋았거든요. 시작하는 거 보고 네. 오늘도 뭐 이런 생각이 네. 들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무겁게 완대돼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못 가다 보니까 지수도 힘이 없는 거죠. 맞아요. 이런 동향을 봤을 때는 그래도 그나마 반도체 쪽에 나오고 있는 뭐 다른 약간 좀 개별적인 특성을 갖고 있는 종목들은 조금 더 반응을 한다고 하더라도 아직은 본격적으로 삼성전자가 갈 때가 적어도 4월 초에 실적 확인하고 보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근데 사실은 이렇게까지 무겁게 삼성전자의 주가가 못 움직이는데 대표님 네. 증권가에서는 뭐 역사적 저점이고 지금이 매력적이고 앞으로 갈 일만 남았다라는 긍정적인 레포트가 많이 쏟아지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부근에서 많이들 매수를 하시는 것 같아서요. 이상과 현실은 다릅니다. 네. 냉철하죠. 그렇죠. 네. 레포트는 뭔가 큰 그림을 그려준다라는 정도로 참고를 하시는데 보여지는 게 이렇다라고 하게 되면 그거는 이제 뭐 앞으로 뭐 사이클이나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동떨어진 측면도 약간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현실을 바라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준비는 하시되 이걸 지금 직접적으로 6만 전자 매수라고 얘기하기는 확인할 거 확인하고 대응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인할 걸 확인해야 되는 그래서 좀 무거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같은 카테고리에 있는 SK 하이닉스는 그래도 강하진 않습니다만 오늘 조금 그래도 움직이거든요. 네. 어떤 이유가 있다라고 봐야 되나요? 그냥 SK하이닉스는 박스권이더라고요. 네. 그 정도쯤 밀렸다가 또 올라가고 하는 이런 변화 나온다고 하더라도 조금 억울하죠. 삼성전자가 그러다 보니까 나는 아닌데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은 네. 근데 지금 기조가 그럼 삼성전자 아니고 SK하이닉스만 바이 막 이러면서 롱으로 볼 수 있는 단계도 또 아니겠죠. 그러다 네. 보니까 아마 낙폭이 좀 나오게 되면 바로 올라오긴 할 텐데 그렇다고 추세를 강하게 돌릴 수 있는 상황들도 아직은 아니다. 그래서 지금 이쪽은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들을 생각할 텐데 차라리 그것만 본다라고 하게 되면 SK하이닉스가 솔직히 더 낫겠죠.
아, 네. 그럼 최근에 뭐 오늘도 뭐 인수합병 관련된 이슈가 있었는데 네. 삼성전자보다는 사실은 이 M&A 쪽에 활발한 움직임을 가지고 있는 건 SK 하이닉스잖아요. 네. 그럼 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메모리 쪽에서의 강한 모멘텀은 SK 하이닉스 쪽에서 기대할 수 있다라고 봐야 되나요?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네. 지금부터 사서 한 14만 원, 15만 원 갑니다라고 얘기를 하기에는 못 하겠죠. 네. 네, 그래서 아마 지금 나오는 실적 동향도 보다 보니까 적어도 한 1분기는 제일 올해 중에 저점, 네. 그리고 2분기부터 개선, 하반기에 확 드라이브, 뭐 이런 쪽에 지금 시나리오가 돼 있는데 이게 현실화 될 수 있을지는 다 예측이다 보니까 네. 또 따져봐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약간 늦춰보자. 네, 뭐 급하게 안 사도 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근데 사실은 뭐 지난주에 작은 종목들은 탄력이 강해서 네. 뭐 큰 종목이 가게 되면은 뭐 더 가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지금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굳이 지금 실적 시즌이다 보니까 이 반도체 쪽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접근을 해본다면 어떤 포인트로 어느 종목을 그나마 보는 게 좀 나을까요? 그냥 차라리 개별적인 특성을 갖고 있는 작은 종목들 네. 보시는 게 낫지 않나 생각되고 있는데 그중에서 여러 개 또 찾다 보니까 주가 움직인 종목도 많고요. 네. 네, 그중에서 그렇게 잘 알려지지 않은 종목 몇 가지 말씀드리게 되면 첫 번째가 픽셀 플러스입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쉽게 말씀드리면 CMOS 이미지 관련된 팹리스, 그러니까 설계 쪽이죠. 네. 이쪽에 대해서 강점을 갖고 있는 회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턴어라운드 기조들을 보여줬고요. 특히 약한 몇 년 전에는 보안 카메라 시장에서 1위 했었습니다. 아, 그랬군요. 그 정도로 네. 기술력도 있다 보니까 최근에 주가는 좀 정체돼 있다고 하더라도 실적 반응 나오게 되면 언제든지 움직일 수 있겠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또 두 번째는 또 그래도 DDR5죠. 네, 네. 이쪽에 대해서 아비코전자 네. 같은 경우는 지금 수동 부품 관련된 쪽에서도 역시 확대가 될 거고 특히 이 회사 중에서 아비코테크라고 하는 자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는 쉽게 말씀드리면 전장 부품 쪽에서 변화를 끌어내고 있는데 이쪽에 대해서 반영이 좀 덜 됐다라고 하게 되면 충분히 좀 눌림목에서 벗어나도 되지 않나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지금 반도체 쪽에 접근을 한다면 조금 소외돼서 갈 준비를 마쳤지만 시장의 중심에서 시설 못 받은 종목을 봐야 된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도체 자동차 쭉 봤고요. 세 번째 이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리오프닝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대표님, 네. 여름 휴가 계획은 세우셨습니까? 스튜디오에서. 아, 여기에서 조금 더 따뜻한 곳으로 뭔가 반짝반짝한 곳은 어떠실까요? 여름인데 따뜻한 거 찾기는 별로 그렇고요. 네. 뭐 열심히 일해서. 네. 네. 아, 그런데 대표님도 저도 예약을 네. 해외로 안 했거든요. 지금 얘기 딱 들어보니까. 네. 저도 계획이 없고요. 네. 그런데 정말 많은 분들이 해외여행 계획을 세우시면서 지금 항공권을 예매를 하시고 계시다고 합니다. 저희 네. 빼고요. 저도 이런- 빼고요. 네. 저도 아닙니다. 네, 네. 저희만 빼고 다들 가신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엄청나게 나오는 변화에 실적이 반영되는 순간 임박해 오고 있는 겁니까, 대표님? 이제 여기서 또 생각을 해봐야 될 게, 네. 지금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나가자 이런 욕구는 크겠죠. 저도 있어요, 그런 마음은. 그렇죠. 네. 그 초기 이후에 네. 그 다음에 이게 계속 유지가 될까? 이게 이제 아. 첫 번째로 문제가 될 것 같고요. 네. 왜냐하면은 항공 가격들이 저희가 알고 있는 가격들이 아닐 겁니다. 그렇죠. 네, 왜냐하면 그 동안에 항공사들은 쌓이고 쌓였다가 이제 이때만을 기다렸었죠. 그러면은 그 동안에 나왔던 여러 가지 물론 이게 뭐 도의적으로 맞느냐 아니냐 모르겠지만은 살려면 어쩔 수가 없겠죠. 그래서 아마 초기에는 항공료가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걸 감안하고 그래도 나가자 하고 했는데 나가다 보니까 뭐 너무 좋아서 또 나가고 싶은데 항공료가 여전히 부담이고 또 가봤더니 아직까지도 뭐 코로나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 됐다. 그러니까 못하는 게 많더라, 생각보다. 그렇죠. 예, 이렇게 되게 되면 처음엔 아마 대부분 그렇겠죠. 예전에 갔던 자유여행이 아니라 일단 좀 안전한 데로 갈 수 있는 뭐 패키지 여행 쪽으로 이제 그런 얘기하거든요. 코에 바람 좀 넣자. 아, 맞아요. 네. 다른 공기를 넣고 싶다. 그렇죠. 뭐 네. 홍콩의 그 약간 밤거리. 그런 네, 냄새들, 네, 네, 네. 예, 그리고 또 약간 그걸 뭐라 그러죠? 그 향이 좀 특이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그런 것들 맡아보자라는 생각은 있는데 상상이 됐어요. 네, 한두 번으로 족하지. 음. 그게 또 계속 연결되기에는 완전히 이제 리오프닝 쪽으로 가닥을 잡아야 되고 네. 항공권도 어느 정도 안정되고 특히 항공권 같은 경우는 지금 기본 항공권보다 또 유류 할증료가 더 붙겠죠. 네. 네, 유가가 이렇게 올랐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다 합치게 되면은 의외로 가격 저항도 나올 수 있겠다라는 쪽에서 아마 지금 주가 수준들은 거의 다 코로나 이전 수준까지 지금 와 있는 상태 쪽에서 더 이를 높게 보고 들어갈 것이냐라는 부분들은 솔직히 자신이 없습니다. 그나마 그래도 뭐 네. 자유 여행이 아니다 보니까 패키지 쪽 비중이 높은 쪽을 그나마 봐야 될까요? 그래서 그게 초기에는 그렇겠죠. 네네. 초기에는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그게 또 트렌드로 잡혀져서 이제 계속 갈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아닐 수 또 비싸니까요, 패키지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가격 저항과 관련된 부분들에서 소비 심리가 계속 이렇게 확산되느냐 네. 이 부분은 저항으로 나올 수 있겠다라고 생각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많이 언급이 되는 게 뭐 항공, 뭐 여행 이쪽이거든요. 네. 이 억눌렸던 수요가 풀린다는 관점에서 신규로라도 진입을 해본다면 그나마 어디가 좀 낫다고 보세요, 대표님? 그러니까 매매는 짧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단기로만 지금은? 예, 그렇게 보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한다고 하게 되면 한국공항 같은 경우 예전에도 한번 네. 말씀드렸던 이제 공항이 돌아가게 되면 거기서 나오는 서비스에 따라서 그래도 코로나 때 잘 견뎠는데 적자 안 보고 흑자 쪽으로도 가닥을 잡았던 회사인데 네. 더 좋아지겠죠. 아시아나항공하고 결합되게 되면요. 그런 쪽에서 아마 기대감은 높은데 거래가 그렇게 많이 안 되는 만큼 포인트 잘 잡아서 대응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대표님, 네. 여기서의 포인트는 코로나 시대에서도 잘 버텼던 쪽을 봐야 되는 겁니까? 턴어라운드가 아니라? 그렇죠. 이제 지금 어떻게 보면은 또 이제 항공사나 여행사들도 막 이제 영업을 시작해서 네네. 하려고 하는데 그 사이에 또 영업 운전 자금이 좀 부족해요. 그럼 또 어떻게 나올까요? 유상증자 같은 이슈. 증자나 또 차입이나 네. 또 여러 가지 변화가 또 나올 수가 있겠죠. 아하.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오히려 좋긴 좋은데 또 부담 요인도 될 수 있겠다는 쪽에서 계속 또 추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어떻게 리오프닝 중 접근해야 되는지 그 팁까지 딱 드렸고요. 네 번째 이슈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역시 대표님이 말씀하셨던 코로나에도 잘 버텼는데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쪽. 씩 왜 웃으세요? 아닙니다. 엔터자만 보게 되면 행복하시죠? 네, 좋아하는 그 엔터가 생각나서 예. 네, 그냥 웃었습니다. 예, 네. 우리 트득이님과 함께하는 엔터즈 풀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습니다. 많이 좋아요. 네. 많이 대표님. 좋은데 네네. 많이 좋은데 약간 오버슈팅하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살짝 파는 게 맞겠다. 오늘은 네, 수익 실현의 날이다. 네, 수익 실현하고 다시 봐도 되겠다. 왜냐면 이게 지금 리오프닝으로 이제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라고 하는 부분들이 또 반영이 되다 보니까 한꺼번에 매수자가 확 몰리는 상황들이죠. 네. 이럴 때는 개인적으로는 절대 추격 매수하는 자리는 아니고요. 네, 팔았다가 다시 눌림 목대 보자라고 대응하는 게 가장 좋겠다고 바라보는데 그 핵심에는 우리 네, JYP가 있죠. 근데 보니까 네. 스트레이키즈 이번에 판매된 게 앨범 판매가 글로벌 200만 장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거는 네, 상당히 놀라운 숫자고요. 게다가 이제 빌보드 탑 200의 1위 들어오기 시작하죠. 이럴 정도면은 투둥이가 해야 되는데, 우리 트와이스가 해야 투둥이도 되는데, 할 수 있는데. 할 수 있는데, 네. 예. 근데 그 자리를 우리 MX가 또 우리네요. MX가 쫓아가겠죠. 네. 또 요즘 보다 보니까 또 하나 떠오르는 신예가 있습니다. 아이들이라고 혹시 아세요? 여자 아이돌. 저 들어본 것 같아요. 네. 제가 이런 트렌드에 조금 많이 늦긴 한데 들어본 것 같습니다. 제가 더 빠른 것 같아서 죄송하긴 합니다만, 아니. 이제 노래 중에서 톰보이라고 있습니다. 한번 네. 들어보세요. 예, 네. 알겠습니다. 자, 메모해둘게요. 네. 톰보이. 네. 네. 들어보면은 그냥 이게 걸크러쉬한 음모에 따라서 네. 어깨가 들썩들썩 약간 아, 하는데, 네네. 뿜뿜뿜뿜. 네, 네. 네, 뿜뿜뿜. 네. 근데 여기서 나오다 보니까 큐브 엔터가 요즘 또 부각을 많이 받고 있죠. 1위 찍었다. 네. 이러다 보니까 또 뮤직뱅크 1위 찍었다. 이런 쪽에서 이렇게 되면은 또 뮤직뱅크가 또 해외로도 막 또 전파되기 시작하겠죠. 네. 그러면 해외 쪽에서도 관심이 높아질 거고. 그러다 보니까 기업 가치를 끄는데 전소연이 열일됐습니다. 네네네네네. 그냥 여기까지. 예, 그래서 아마 이렇게 보게 되면 기대감은 있는데 이제 주가도 반응을 했죠. 그래서 다시 한번 또 눌림 목대 들어가는 게 맞겠다는 관점 쪽에서 마찬가지로 가장 타픽은 똑같습니다. 예전과 똑같이 JYP가 맞는데 그쪽에서 변화들은 계속 또 지켜보지만 단기적으로는 조금 오버했다. 네. 라는 쪽에서 안 간 종목들도 찾아보자라고 하게 되면 JYP가 또 나오네요. 근데 그거 빼고 좀 작은 쪽에서 엔터 쪽에서 코퍼스 코리아라는 회사가 마음에 듭니다. 네. 이 회사를 잘 보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방송국이나 제작사에서 만든 컨텐츠를 가지고 일본에 팝니다. 네. 근데 일본에 파는 구조인데 또 잘 보게 되면은 일본의 디즈니 플러스랑 계약을 맺었습니다. 공급 계약이요. 그러면은 뭐 엔터주가 갈 때도 움직일 수 있지만 콘텐츠와도 같이 엮일 수 있는 종목이네요. 네. 그래서 작지만 잘 살펴보다 보니까 작년에 매출액은 뭐 아직까지는 300억대 중반대인데 네. 영업이익이 100억을 찍을 정도면은 상당히 어떤 수익성 좋은 쪽이 아닌가 싶어서 그렇다고 지금 일본의 한류 다시 인기가 올라가고 있는 쪽이죠. MZ세대는 한류에 대해서 또 열광하고 있다고 하죠. MZ세대. 그 아이돌 모르
네, 그래서 관심을 가져보자. 네, 그렇게 알겠습니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네. 그러나 고점에선 잡지 말고 눌림목 구간에서 그리고 살짝 소외받았을 때 다시 한번 관심 가져보는 전략 주셨습니다. 네. 자, 오늘 마지막 이슈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대표님의 눈을 반짝반짝하게 하는 게임주에 대한 이슈 체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중국 봉쇄 이슈 나오면서 한번 조금 더 흔들렸다가 뭐 룽토코리아 어제 가는 거 보면은 뭐 신작에 대한 기대감, 뭐 모멘텀은 아직 전반적으로 좀 살아 있는 것 같거든요. 네. 조심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신작과 함께 이에 대한 실적 기대감으로 다시 단계적으로 게임주 업황으로 봤을 때 올라갈 수 있을까요, 대표님? 게임주가 좀 무겁습니다. 네, 그런데 요즘 왜 이제 이렇게 무거워요? 네, 무거운데 이제 개별 이슈 있는 종목들만 올라가는 것 같고요. 롱투 코리아는 또 열혈 강호죠. 네. 이거 가지고 또 서비스하면서 또 기대감을 키우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너무 안 키웠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지금 일단 분위기가 중국 쪽은 과거에 이제 그 많은 인구가 게임한다라는 관점 쪽에서 아마 거기서 히트하게 되면 이게 돈이 얼마냐 이런 쪽으로 바라봤는데 네. 그때와는 지금 분위기가 다른 게 여전히 게임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이죠.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나왔던 이런 강한 실적에 대한 변화가 그리고 특히 이번에 펄어비스가 검은사막 모바일을 이제 또 베타 서비스 이후에 네. 릴리즈를 한다고 하더라도 조금 걱정이 과거에 바라봤던 그 흐름들까지 이번에 나올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자신감이 조금 좀 떨어집니다. 아, 그건 의문이다. 네, 그래서 기대치가 이만큼이었는데 잘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에 못 미치는 기대가 나왔다고 하게 되면 주가가 또 흔들리지 않을까. 아, 그러면 오히려 실적 시즌이 다시 임박해 오고 있는데 그 전후로가 오히려 또 한 번의 좋은 매수 타이밍이 역발상으로 생각해 봤을 때 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기대감은 좀 낮추자. 아, 근데 네. 실적 뚜껑 열어봐도 역시나 비용들이 늘어났던 게 작년에 확인됐기 때문에 네. 그걸 다 커버하고 강하게 갈지는 아직은 모르겠고요. 만약에 그래도 관심을 갖는다면 이제 거래 정지 끝나고 뭐 이제 넥슨 관련된 쪽의 지분 관련된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 체크하게 되면 이런 개별적인 이슈 쪽으로만 접근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지난해 하반기에 기억했던 우리가 게임주 가면 쭉 다 가고 이런 랠리는 올해는 기대하면 안 된다로 정리를 해도 될까요? 네, 오늘은 그냥 각자 알아서 각기장주. 하다가 그러다가 성과 나오는 쪽으로 확 몰리지 않을까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여기 역시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조언까지 주셨습니다. 오늘 저희 5가지 이슈를 쭉 풀어봤습니다. 원픽이 오늘 많은 종목들을 언급해 주셨어요. 어디에서 나왔지 궁금합니다. 어떤 종목 원픽으로 고르셨을까요? 그래도 엔터겠죠. 그러면은 JYP가 네. 아까 조금 기다려야 된다고 하겠으니까 코퍼스 코리아인가요? 네, 신선한 종목이지만 맞아요. 그래도 실적 바탕으로 올해 기대를 좀 해보겠다는 입장 쪽에서 변화 좀 체크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쪽에서 지금 가격대 한 3,100원대 이상으로 보다 그 밑에서 이제 눌림목 마무리되는 가격대를 한번 지켜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목표가는 직전 고점대가 있는 한 3,550원대 정도 보시면서 손절가는 2,92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손절가 조금 짧게 잡고 지금은 대응해야 되는 시점일까요? 어쩔 수 없는 게 지금 시장 흐름들이 그러다 보니까 네. 너무 추세에 대한 흐름보다 이슈가 부각받아서 혹시나 신고가가 나오게 된다. 그러면은 일단 정리하고 딱 보는 게 가장 편한 것 같습니다. 진짜. 그럼 시장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요즘은 짧게만 대응을 해야 되는 시점 이렇게 네. 오늘은 원픽까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가지 이슈와 함께 원픽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레모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